자, 왜 오늘 한덕수를 탄핵하는지가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라고. 또 내가 또 주워온 이야기 내가 이제 막 썰 좀 풀려고요. 내가 방송을 지상파처럼 하려다 보니까 그 검증 안 된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나는 검증 안 된 이야기 막 풀라고. 어제 그 김건희가 그 짓도 할 수 있다는 썰 그런 거는 검증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국에 검증 안 된 방송을 하는 게 트렌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정권이 너무나 미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범주 밖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입 밖으로 꺼내고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이가 계엄을 내릴지 어떻게 알았어. 네. 그 자체가 사실은 현실 대한민국에서는 가짜뉴스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그 헌법기관을 상대로 해서 폭력 행위를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거는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은 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발굴해내기 위해서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시중에 떠돈다. 그러면 일단 끌어올려서 토론을 한번 해봐야죠. 예. 자, 그 댓글창에 그 바바님께서 이름을 밝히는 건 이제 중앙으로 나가기 위한 워밍업이죠. 보람 PD 그 제가 시킨 건데요. 중앙은 여기가 중앙이 아닙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저 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하려고 그러지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요. 엄중한 시국에 이 닉네임 뒤에 숨는 게 좀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름 달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닉네임 썼던 이유는 그때 박근혜 때 어목한 시절에 썼기 때문에 그랬던 저희가 거고요. 지하실에서 시작했어요. 네. 네. 진짜 햇빛 1g도 안 들어오는 진짜 지하실, 반지하고 아니고 진짜 지하실. 1g이 뭐야. 네. 캄캄했지.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 떴습니까 근데? 속보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속보가 뭐가 떴는데? 뭐 TV조선 속보요? 댓글창에 한번 써봐요. 그것부터 한번 언급해보고 가요. 아니 뭐 지금 검찰 쪽에서 속보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단신에서 이야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총을 쏴서라도 문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이런 지시 이런 것들이 지금 속보로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어마무시한 그 속보.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이 어마무시한 거야.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최상목이가 오늘 한덕수를 탄핵하면 뭐 경제 국정에 타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 이거는 그냥 쇼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김건희 등 내란 세력이 한덕수와 최상목을 이미 포섭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경제와 국정 타격이 심각하다 하는데 너무 적반하장이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의 계엄령이 나아가서 윤석열이가 지금 체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네. 대한민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가지수나 환율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12월 4일 새벽에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환율만 조금 오르다가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이게 실패하면서 통과가 실패하면서 다시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다 같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안정화되고 환율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헌법 절차대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면서 모든 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환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경제가 불안정한 건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예요. 맞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아직 내란 상황이 안 끝난 거거든요. 예.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가결된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원시 그냥 내가 차마 못 불렀네요. 느낌적으로 그렇죠. 뭐 지금 때렸잖아요. 네, 뭐 때렸습니다. 오늘 저거는 뭐냐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200표냐 151표냐 이거였었거든요. 의장이 이제 한덕수 그 탄핵안 요거 이제 상정할 때 151표라고 했더니 저지랄 한 거예요. 원천 무료 한 거예요. 예. 자,
가결됐네요. 192표 192. 댓글창에 한번 쏟아보세요. 지금 제가 못 들어서 192표 만장일치랍니다. 192표 만장일치. 자, 알겠습니다. 그렇고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관련해 가지고 담화문 발표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은 참 저게 이제 빛의 혁명 아니야. 저 뒷배경이. 네. 예. 내란 극복, 국정 안정. 오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내란 진압만이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한덕수를 탄핵한다. 국가 반란 세력 흉측한 망상을 걷어낼 것이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대표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원천 무료를 외치는 이 자들은 내가 보기엔 정신병 맞아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뻔뻔하게 적반하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쥐가 뱀한테 덤비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예. 어쨌거나 죽는 건 뻔한데 마지막 발악까지 한번 해보자는 그런 심정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거든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저런 행동들이.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들은 저런 것들이 지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란 진압만이 경제 극복 위기 민생 회복일이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 내란 수기와 잔당들 가장 큰 위협 반드시 진압하겠다 이거고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뻔한 논란이지만 이건 봐봐요. 환율 15년 9개월 만에 1,482원도 넘었다. 다음 주면 1,500원 되겠네요. 그렇죠? 저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1,450원부터는 국민연금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450원까지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방어를 하게 되는데 1,450원부터는 국민연금 보유액을 가지고 방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 미래를 담보해서 지금 사태를 막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봐봐요. 환율 1,480원 급등에 또 코스닥이 673원 무너졌고 씨발 진짜.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진짜. 2,400도 이미 무너졌고 이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내란 사태 장기화되면 돌아갈 길 막힌다. 잠깐 출렁이는 건 상관없는데 이 장기화되면 경제 완전 나락으로 빠진다는 그래프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의 계엄령 이후에 환율과 주가지수를 지금 표현한 게 저게 윤석열 쩍벌처럼 쩍 벌어졌잖아요. 왼쪽 그래프에. 네. 그런데 한덕수가 어저께 쓸데없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랬어. 쓸데없는 담화로 주가 하락, 환율 폭등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어저께 무슨 국회 합의 없으니까 헌법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면서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 한덕수의 탄핵안이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한덕수가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긴 했습니다만 자, 한덕수는 사퇴하지 않고 왜 한덕수가 탄핵돼야 되는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도 한번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한덕수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까 지금도 보면 윤석열이가 총 쏘고 문부수고가 아니라 총 쏘고 들어가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완전 개새끼예요 진짜. 얘는 그래놓고 국회 나와서 아니죠. 담화문 할 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가 겁만 주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총 쏴서 겁만 주는 새끼 이 새끼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계엄령원 빼고는 정치를 잘했다 생각하는 새끼들도 있을 거고. 미친놈들. 문제는 계엄령이 왜 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계엄령을 한덕수 체제에서도 시도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뜬금없이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그 성명서 내용 중에 진짜 이상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그 권한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생기지 않는 한,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제보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블랙의원들이 공항 주요한 한국 군자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공항 세 군데에 대해서 폭파 시도를 임무를 가지고 풀려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무기 반납하고 복귀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세 개 부대만 있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5개 부대가 더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한 군데라도 만약 폭파 테러가 있어봐요. 그러면은 정부 당국으로서는 비상사태 내리기 딱 좋은 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계엄을 내릴 할 수 수 있죠. 있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윤석열의 내란이 북한 북풍을 조작하려고 해서 내리려고 했던 게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파 하나만 해도 여론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군 군복 주문한 수량이 있죠. 그게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 다 합치면 560벌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블랙의원 560명한테 임무를 줬다고 추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확인한 것 제보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만 종합하면은 블랙의원이 70명에서 80명 정도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560벌 중에 80벌 썼다고 쳐. 480벌은 어디 갔습니까? 재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제보한 그러니까 양심 고백한 블랙의원이 무기 반납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돌아갔다고 쳐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480벌은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최상목 체제에서도 제2계엄령 그렇죠. 가능합니다. 예. 그 내란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덕수가 그 윤석열 탄핵 뭐 되기 전에 계엄령 나오기 전에 이따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 계엄은 절대 안 일어난다고 시작해가지고 관련해서 한덕수 자체가 완벽한 공범이라는 증거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덕수가 탄핵이 안 되고 쭉 갔다면 언젠간 조작 사건 터집니다. 그러면 여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전제가 뭐냐면은 윤석열이는 살기 위해서 지금 뭐라도 한다.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어디서 어마어마한 폭파 사건이나 사람이 죽었다고 쳐봐요. 근데 진짜로 북한이 내려왔다고 쳐봐요. 언론이 그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는 게 지금 그 시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1 임무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체포하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가 돼버렸어. 예. 얘가 어디 마음대로 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 비밀 임무를 가지고 지금 곳곳에 퍼져 있는 걸로 추정되는 그 군 폭력 세력들이 어떤 신호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맞아. 너희들 이미 끝났다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건데. 예. 자, 한덕수가 왜 개새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 미친놈. 윤석열 같은 그런 개새끼도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거든요. 저희 정신병자예요. 저 정신병자죠. 저거. 도대체 그 느금하게 어떤 병이 나가지고 저렇게 미쳐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제정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거는. 그리고 왜 저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자제한다면서 거부권을 썼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송장 총리인데 거부권을 써. 양곡관리법 등.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게 개새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여야 합의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11월 18일 날 여야가 11월 22일까지 공석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합의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그 원론적으로 따지면 행정부는 국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간섭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회 일을 하는 거고 행정부는 행정부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국회가 야당하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가지고 법이 넘어갔다고 쳐. 근데 절차는 합법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도대체 어떤 세상의 행정부가 국회가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법률을 거부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 왜 자기 몫이라는 게 있잖아. 국회 목 3자리. 예. 우리 군고구마로 한번 쳐봐봐. 야수가 먹을 것을 야수가 먹는데 왜 남이 그거를 너 먹지 마라고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절대 안 되죠. 형식적 임명권자일 예.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소극적인 권한이라고 이게. 근데 여기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임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새끼란 소리인 거고요. 한번 봅시다. 헌법학회 절차를 거쳤다면 임명해야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가지는 것뿐이다. 임명권자를 따로 누가 그럼 내가 저거 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이면서 국가의 대표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윤석열이가 임명장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그 다음 직급에 있는 국무총리를 사인하는 역할을 맡긴 것뿐입니다. 네가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가 판단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은 하지 말고 절차를 봐서 이게 모든 게 합법이었으면 사인만 해 하는 역할을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덕수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공범이라서 그게 그렇다니까? 월권이에요. 그게.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한덕수가 임명권 행사하는 건 문제 없어 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소공장 한 명 나와가지고 난 못해 이러고 있어. 또 경제 망가지고요. 근데 저 여야 합의를 했다는 걸 과연 한덕수가 정말 몰라서 그랬을지를 생각하면 그래서 더 열받는다는 거죠. 국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이미 11월에 합의했다는 걸 그때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3명의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나와가지고 합의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걸 몰라서 그랬겠냐고요. 저는 한덕수가 저렇게 아무 쓸데없는 성명서를 어제 저렇게 맞추면서 본인이 IMF 때 그런 중요한 역할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어제 본인의 성명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도 알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했다는 거는 본인의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짓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단은 약점 잡혔다고 보고요. 김건희 지시 받았다고 보고요. 김건희하고 또 한덕수 마누라하고 또 절친인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예, 친하다는. 예, 예. 이 과정이 있어서 저는 한덕수가 윤석열 김건희의 명령이라면 계엄령 선포했을 수도 있다. 뭐 폭발 사건 하나 나고 임명사고 나봐봐 그렇게 하는 거죠. 볼래요? 김용현이 한덕수한테 비상계엄 건의 사전 보고했다. 대통령한테 말하기 전에. 저거는 아직 약간 좀 진실 게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김용현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한덕수한테 비상계엄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었다고. 근데 저게 이제 김용현 측의 변호사가 어제 이제 저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덕수 너 다른 생각하지 마. 너 내가 이렇게 끼고 있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덕수는 발을 뺐지만. 근데 한덕수 측에서 펄쩍 뛰면서 저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을 했잖아요. 그런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족수가 채워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준 게 누굽니까? 한덕수예요. 한덕수의 그 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한덕수한테 사전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그 회의를 소집해 준 건 한덕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결과적으로 빵에 가는 거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덕수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빵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가 왜 이 지랄 발광을 하느냐. 하루라도 늦추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게 하루라도 늦추다 보면 윤석열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1%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는 음력 1월 1일이 지나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4월 달까지 끌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1월까지만 잡아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점점 신빙성이 얻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얼마 전 조선일보 인터뷰가 있습니다. 계엄령 내려지기 전에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고 야 씨발 진짜 욕이 튀어나오네. 저 미친 새끼구만 저거. 저 얼굴 좀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던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계엄령 같은 괴담과 가짜뉴스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를 계엄령이 가짜뉴스라고 먼저 말했던 자가 이자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까지도 계엄령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던 건 이제 와서 보니 이 새끼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걸 미리 잠재우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계엄령 이후에 국회 본회의 나와가지고 이소영 의원하고의 질의인데 저게 뭐냐면은 한번 읽어봐요. 이소영 의원 질의. 자,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리 맞나요? 라고 물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네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소영 의원이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라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 숫자를 맞췄던 이유는 계엄을 통과시키려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한덕수도 계엄을 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윤석열이가 계엄이 실패한 뒤에 자기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뜻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또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난 불법 안 했으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계엄을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윤석열이는 체포되는 순간 영원히 밖으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가장 약점 많은 자를 잡아서 만약에 북풍 조작 같은 게 하나 터지면 한덕수가 계엄령 내리고 그 상황 만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대한민국에 이런 세력이 지금 있다는 게 정말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한덕수 공관 앞까지 가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던 그 한덕수가 저렇게 변질되리라고는 하긴 로펌에 있다가 국무총리 승낙해가지고 윤석열보다 임기 더 길게 가는 새끼는 이 새끼밖에 없는 거지. 아 저런 노인네들은요 어른으로 존중 안 합니다. 저게 나이 먹은 그냥 송장이지 저게 아니 저 욕심에 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안 됩니다. 딱 그래서 국민들 편에 서줘야죠. 아니, 저 정도 나이 먹었으면 사실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보다는 후손들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갈 그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도대체 여기서 지가 더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뭘 얼마나 더 처먹습니까? 여기서 더 뭐 영광스럽게 퇴직하면은 하루에 10끼 먹어요? 몇 끼마다 고기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가진 놈들이 더하다 그러잖아요. 한덕수가 한 80 다 돼가잖아요. 자기는 120 사는 거 살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 거야. 아니 120살 200년을 살더라도 진짜 그 정도 나이 처먹었으면 이게 태어나는 후손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마인드는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있잖아요. 한덕수가 관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살았어. 그 지위에 올라가서 나중에 김현장 들어갔을 때는 뭐 자문료라 그래갖고 수억씩 땡겼던 사람이잖아요. 이 새끼는 한 번의 반성이 없어 진짜. 한덕수가 지금 이제 그 가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정지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했다고 아니, 합니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이 판단하면 그걸로 끝이었고요. 원래도 마찬가지로 151석이 마찬가지니까 어제 한덕수가 사퇴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이 아니었고요. 한덕수가 출근 투쟁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죠. 출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한덕수도 이제 자 감옥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한덕수 자체도 체포 대상인데 대상이죠. 민주당 쪽 입장에서 야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은 한덕수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줄 줄 알았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윤석열보다 더한 공범이었다는 게 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난 어제 김용현 쪽에서 나온 게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소영은 GD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모았다는 건데 지들 마음에 안 들고 좀 컨트롤이 힘든 사람들은 안 불렀다는 빼고 거잖아요. 모은 걸 보면 확실하죠. 계엄 해제는 뭘로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카톡으로 했어. 예. 카톡에 담당자들 모여있는 방이 있어. 각 그 부처 별로. 거기다가 다시 모이세요 한 거 그거야.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사실 근데 그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죠. 지금 비상계엄을 발효시켰는데 각 부처 장관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 잤다 뭐. 최소 24시간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이 해제된 뒤에 계엄군들이 왔다고 하는 거는 2차 계엄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2차 계엄 내리려고 했던 플랜 B가 한덕수 고난대행 체제에 대해서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한덕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겠죠. 처음에는 2차 계엄 그러니까 계엄 해제되고 나서도 이거 다 아직 끝 아니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진짜 2차 계엄은 예.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이제 최상목이를 감시해야 되는데 최상목이가 또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좀 여러분들 글 좀 읽어드릴게요. 김영구님. 난 영구 집권하기 싫다니까 자꾸 유는 날 집권시키려고 하네. 나보다는 제명이성이 했으면 합니다. 김영구님. 영구님. 자, 영구 없다. 크리스탈님.
떡수 산성장 된 날 축하해요. 국민이 승리한다 하셨습니다. 아 저번처럼 최상목이 포함해갖고 5명 한꺼번에 날렸어도 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최상목이가 나도 거부권 하면 어떡해. 최상목이는 그 정도의 배포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순진한 생각이라는 걸 내가 최근에 깨닫고 있잖아. 우리는 선의만 갖고 있으니까 네. 저 악마들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 정천재 하루광재님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상권 분립의 의미가 있는 것임. 국회목 재판관 임명 동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 맞습니다. 반민특위 부활님 내란의 힘당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의장님 향해 의장 하태 온천 무료 식권 라면을 외친다. 예. 온천 무료 식권 라면. 이게 직권남용이겠죠. 한덕수 탄핵 소추할 때 얼마나 힘이라고 든든하던 저였습니다. 그래요. 예. 최강 민주진 감사하고요. 휘리릭님 윤석열로 날아가는 소리였으면 좋겠네요. 결국엔 우리 민주 정신 우리 국민들의 승리할 것입니다. 늘 그래 왔듯 이번 기회에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 전부 색출해 다시 올바르게 나아가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 함께 힘냅시다 하셨습니다. 예. 온천 무료 식권 라면. 아니 그렇게 자막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들린다? 맞아요. 아 그래놓고 이제 이 짤 제목은 미친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에서 할 소리냐 하면서 저거 생각해갖고 지금 웃으면 못 참겠는 거야. 온천 무료 식권 라면. 예. 의장 사택이야. 의장 하태.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